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올해 나이 35, 이름은 이미연. 남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장 행복할 시기라지만 그녀는 지금 생애 세 번째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자는 1년 전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그녀의 세 번째 남편입니다. 장례식장은 침울하다 못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조문객들은 미연 씨의 눈을 피하며 수군거리기 바쁩니다. 봤어? 저 여자 또 남편 잡아먹은 거 벌써 세 번째야, 세 번째. 쯧쯧. 얼굴은 저렇게 고운데 팔자가 왜 저런데? 독거미가 따로 없어. 엮이면 다 죽어나간다니까. 들리지 않는 척하지만 그 비수 같은 말들은 미연 씨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그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사랑한 남자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세상은 그녀를 남편 잡아먹는 마녀라 부르고 명리학에서는 그녀의 사주를 일컬어 상부살이 끼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운명이었을까요? 오늘 운명 미스터리 극장에서는 한 여자의 기구한 인생을 통해 사주팔자 속 가장 잔혹한 살, 상부살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미연 씨의 20대는 화려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명문대를 졸업했고 뛰어난 미모로 어딜 가나 주목받았죠. 그녀의 첫사랑이자 첫 남편은 27살에 만난 전도유망한 운동선수였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호탕한 성격, 무엇보다 미연 씨를 끔찍이 아끼는 남자였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커플이었죠.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떠난 신혼여행은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남편의 듬직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유효기간은 고작 한 달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미연 씨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쿵 소리에 놀라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왜 그래? 정신 차려봐. 건강하던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 의사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분인데 원인을 알 수가 없네요. 돌연사입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7의 나이에 첫 번째 과부가 된 미연 씨.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신이 질투했나 보다. 젊은 나이에 안 됐다며 함께 울어주었죠. 그녀 역시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비극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첫 남편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는 3년이 걸렸습니다. 30살이 된 미연 씨 앞에 두 번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첫 남편과는 정반대 스타일의 차분하고 지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녀의 상처까지 보듬어주는 자상함에 미연 씨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재혼이었기에 결혼식은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시댁의 반대가 심했지만 남편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겨우 허락을 받았죠. 미연 씨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발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불안감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리고 정확히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외곽 도로를 달리던 남편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번에도 즉사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결함도 음주 운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다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미연 씨의 머리채를 잡고 오열했습니다. 내년이 내 아들 잡아먹었어. 멀쩡하던 내 아들 살려내란 말이야. 이 재수없는 년. 그때 처음으로 살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에 박혔습니다. 저 여자
보통 팔자가 아니야. 상부살이 단단히 끼었어.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동정에서 공포와 혐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의 비극을 겪은 미연 씨는 전국의 용하다는 점집과 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만신을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미연 씨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소금을 한 줌 쥐어 그녀 얼굴에 뿌렸습니다. 에이그, 재수 없어. 어디서 이런 시커먼 과부 귀신을 달고 왔어. 무당은 그녀의 사주팔자가 적힌 종이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사주가 온통 불바다네. 불바다야 이글거리는 용광로에 장작을 계속 집어넣고 있으니 불길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내 사주엔 남자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 들어오는 족족 다 타 죽는 형국이야. 쇠 붙이고 나발이고 다 녹여버리는 불인데 어떤 남자가 버티겠어? 무당은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너도 제명에 못 죽는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굿도 하고 부적도 썼지만 그녀의 마음에 박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저주받은 여자라 낙인 찍고 세상과 단절한 채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잔혹했습니다. 숨어 지내던 그녀에게 세 번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연 씨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저돌적으로 구애했습니다. 나는 그런 미신 안 믿어. 내 눈엔 당신 그냥 사랑받고 싶은 불쌍한 여자야. 내가 지켜줄게. 그의 확신에 찬말에 꽁꽁 얼어붙었던 미연 씨의 마음이 다시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굿도 했고 이 사람 기운도 세 보이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운명과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한 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둘만의 성을 쌓고 행복하게 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산 지 딱 6개월째 되던 날, 건설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던 남편이 현장 점검 중에 위에서 떨어진 철근 자재에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하얀 천에 덮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심장마비, 교통사고, 그리고 현장 추락사. 미연 씨는 울부짖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세 번째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앉았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사랑을 하면 안 되는 여자구나. 내 옆에 있으면 다 죽는구나.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속세와 인연을 끊으려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암자에서 공양주 보살로 살며 허드레시를 하던 미연 씨. 그곳에는 가끔 와서 장작을 패고 힘든 일을 도와주는 박 씨라는 털보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 씨 아저씨가 미연 씨를 볼 때마다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급기야 대놓고 쫓아다니며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보살님, 나랑 삽시다. 내가 보살님 평생 고생 안 시키고 업어 키울라니까. 미연 씨는 기가 찼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나한테 오면 죽어. 내 전남편 3명 다 죽어서 여기 숨어 있는 거라고. 죽고 싶어 환장했어? 보통 남자라면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박 씨는 허허 웃으며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걱정 마쇼. 내 명줄이 얼마나 질긴데.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하고 돌아온 놈이 나요. 보살님 팔자가 아무리 세도 내 팔자가 더 셀 거니까 걱정 말고 나한테 오쇼. 그의 무식할 정도로 용감한 태도에 미연 씨는 마지막 도박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판사판이다. 이 사람까지 잘못되면 나도 그냥 따라 죽자.
그렇게 시작된 네 번째 동거. 미연 씨는 매일 밤 잠든 남편의 코에 손을 대보며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털보 남편은 멀쩡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연 씨를 만나고 나서 하는 일마다 잘 풀려 작은 식당까지 차리게 되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두 사람의 궁합에 있었습니다. 앞서 무당이 말했듯 미연 씨의 사주는 불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염상격 사주였습니다. 사주에서 여자의 남편은 금, 즉 쇠부치에 해당합니다. 이전 3명의 남편들은 평범한 사주를 가졌기에 미연 씨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 들어오자마자 흔적도 없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부살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남자, 박 씨는 달랐습니다. 그의 사주를 열어보니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바다와 같은 윤하격 사주였습니다. 사주팔자가 온통 차가운 물기운으로 가득 찬 남자였죠. 미연 씨의 이글거리는 불길이 박 씨의 거대한 물을 만나자 불은 꺼지지 않고 적당히 누그러졌고 박 씨의 차가운 물은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이전 남편들에게는 살인무기였던 미연 씨의 기운이 박 씨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보약이 된 것입니다. 이를 명리학에서는 물과 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수화기제의 천생연분이라 부릅니다. 지금 미연 씨 부부는 시골에서 유명한 맛집 사장님이 되어 아이 둘 낳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상부살의 저주는 제 짝을 만나자 내조의 여왕이라는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주에 살이 끼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나쁜 사주는 없습니다. 단지 아직 나의 흉을 길로 바꿔줄 귀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독약도 잘 쓰면 명약이 되듯 여러분의 사주 속 감추어진 무기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명 미스터리 극장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살리는 귀인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는 악연인지 궁금하시다면 그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명을 밝히는 복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